제가 앞자리를 싫어했던 얘기를 여러분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선생님 중에 조금 독하신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화가 났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떠들고 말 안 듣는 걸 정해놓고 5 이상 떠들면 매를 때린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선생님 마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경우는 10을 떠들어도 놔두고 어떤 경우는 1을 떠들어도 때리고 선생님 마음이더라고. 나는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화가 갑자기 나셨단 말이에요. 야! 올라가! 책상 위로 올라가. 우리 책상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가서 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서도 장난을 치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예, 그놈들은 앞자리가 아닙니다. 늘 뒷자리입니다. 뒷자리에 덩치 큰 두 놈이 장난을 치다가 한 놈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더 난 거예요. 야! 그럼 지금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말한다면 뭐 그때는 가끔 때리기도 했으니까 꼭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라니까요. 지금은 큰일 나지만 그때는 여러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장난치는 그놈들만 때려야 됩니다. 벌을 주든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단체 기합을 주는 거예요. 내려오래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손을 펴랍니다. 두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손을 뒤집으랍니다. 손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30cc 대나무제라고 아신가요? 대나무자. 대나무자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는데 저는 어디에 앉았느냐? 제가 초등학교 때 앞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지금 나를 보고 과거를 만들어내는데 내 키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중간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 중간 정도 앉았어요. 그런데 앞에부터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앞에 놈을 탁 때리니까 앞에 놈이 아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포가 만들어져. 공포가. 여러분 공포가 그런데 공포 곡선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올수록 커져. 공포 곡선이. 이놈 맞을 때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줄 맞을 때는 공포 곡선이 더 커져. 그러다가 내 앞에 놈이 맞으면서 아야 할 때 공포 곡선이 최상에 올라갔어. 그리고 내가 딱 맞으면서 내 스스로가 아야 하는 순간 공포는 아래로 툭 떨어졌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티어님이 맞을 때는 공포가 아니라 재밌는 놀라운 감정이 만들어져. 여러분 똑같아. 앞에 놈도 아야 했고 뒤에 놈도 아야 해. 그런데 내가 맞기 전에는 공포였어. 그런데 내가 맞고 나서는 행복이고 즐거워.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묘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느끼기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놈들이 맞아지는데 맞고 있는데 이제 아야 할수록 기뻐 할수록. 그런데 어느 순간 끝종이 딱 쳐버린 거예요. 끝종이.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때리겠다고. 그리고 교무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탁 앞에 선 선생님 표정이 어쩐지 아까와는 달랐어요. 인간의 감정은 순간적으로 바꿔져요.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칭찬을 받았던지 아니면은 여자 선생님이 뭐 눈치를 좀 보냈던지. 왜냐하면 그분이 총각 선생님이었으니까 기분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 인간의 기분은 금방금방 만들어져. 인정하십니까? 그 표정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와 전혀 다른 독한 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탁 교탁에 서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책 펴! 지금 책을 펴야 되겠습니까? 안 맞은 놈 손을 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 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책 펴!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있는 놈들은 좋았겠지만 먼저 맞은 놈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맞은 놈들도 실망을 하면서도 아직은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끝날 시간에 때리겠지. 그런데 끝날 시간에 때렸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청소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그것 때문에 맞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하여금 우리는 놀랍게도 앞자리는 위험하구나.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앞자리를 피하게 돼. 이게 습관이고 무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본능 속으로 무의식이 본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는 앞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됐느냐? 이게 새로운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깬 게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문제를 옛 방식, 옛 사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새롭게 사고를 해야 돼. 새로운 방법으로 봐야 돼. 그럼 새로운 방법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여기 계시는 리더들이
뭐 이 시간만큼만 리더잖아요. 강의할 때만 강사님들이 앞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자리를 안전 보장하겠다. 그럼 반드시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위험을 겪어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균형 시스템에 의해서 뒷자리에 계신 분들도 안전을 원해요? 위험을 원해요? 안전을 원해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늘 선생님 눈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쳐다봤습니다. 둘이 마주쳤습니다. 피했습니까? 즐겼습니까? 왜 피했습니까? 위험해지니까. 눈 딱 마주치면 너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라고 해서 본 학생 잘못이에요? 보기만 하면 위험하게 만드는 놈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상만 가지고 교육을 한 거예요. 이상적인 교육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감정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뒤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시다가 제 눈하고 딱 마주치면 안전 보장하겠다. 그래서 제 눈을 딱 우연히 봤는데 저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 아시죠? 예,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도 몰라도 대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대답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자크 아탈리 아시죠? 하는 순간 쫓아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2차 질문 없다. 그래서 안전하게 오늘 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은 말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이 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빨리 알았다고. 네, 고맙습니다. 빨리 그냥 알았다고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을 열고 끄덕끄덕 알았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들면은 그래, 네 말 맞아. 마음에 안 들면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제정신 아니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흔드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들지 말자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요즘 은퇴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은퇴 교육을. 그런데 은퇴가 대개 몇 세부터죠? 일반적으로는 60세부터가 은퇴가 제일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60세부터가. 물론 조직에 따라서 어떤 곳은 55세, 또 실질적인 퇴직 연령은 53.4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60세부터 은퇴를 해요. 60세부터. 그럼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살만해요. 특히 이제 좋은 직장이라 뭐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는 버티더라고. 골프도 해. 10년 정도는. 그리고 10년 지나면은 여러분 일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60세는 은퇴 연령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어떤 경우는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65세가 딱 되면은 진짜 노인이라고 지하철 요금을 안 받아. 지하철 요금. 뭐 폐렴 접종도 공짜로 해줘. 독감도 공짜고. 이게 지금 즐거운 게 아니라 한물 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농촌에 가면 60세, 65세는 청년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럼 보는 눈을 바꿔야 돼. 농촌에 대해서. 보는 눈을 바꿔야 돼. 여러분 서울에 엄청난 집에서 사는 사람들 집 평수 별로 안 커요. 수십억짜리인데 여러분 마당보다 적어. 여러분 마당 있는 집이 서울에 있으면 수십억, 100억이야. 100억. 가격은 낮지만 가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농촌이.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 즉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부터 64년까지가 제1차 베이비 붐. 그리고 이게 2차까지 합하면 55년부터 1974년까지예요. 이게 20년간입니다. 20년간 애들을 얼마만큼 낳느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기적적으로 낳습니다. 기적적으로. 낳고 싶은 대로 낳습니다. 대개 저도 사남 일녀중 장남이었는데요. 보통 오남매인 저희들은 다른데 여러분 대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아는 놈 우리 후배는 11남매야.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여러분 11남매라니까. 5, 6남매는 보통이야. 이렇게 여러분 20년 동안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사람들보다 건강관리를 잘했어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물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얼마 남았느냐? 1655만 명이 남았어요. 우리 인구의 30%예요. 이들이 지금 점점 60,
65세에 진입하고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애는 적고 나이 드는 사람들은 많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문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구 문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방에는 인구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960년부터 경제개발을 할 때는 인구 보너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구 오너스, 부담이 된다. 경제에 부담이 된다. 나라에 부담이 된다. 이런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국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 시대에는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시대를 우리는 중국 보너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중국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오너스가 되는 거예요. 보너스가 오너스로 바꿔졌어. 부담으로 바꿔졌어. 여러분, 보는 눈을 바꾸면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는 눈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업시대, 농촌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시가 커지니까, 서울이 커지니까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판교, 광명,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교외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도시화 다음에 있는 게 교외 도시화예요. 그런데 교외 도시화까지 해서 만들어진 게 수도권이에요. 이 수도권이 지금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부풀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놔두면 지방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농촌으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제는 놔둬도 오게 돼 있어요. 왜? 60에 그만둔 사람들이 10년 딱 지났는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수십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소득은 없으니까 몇 년 버티다가 나중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팔고 강북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그때 집을 팔고 고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농촌으로 가면은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멋진 집을 짓고 멋진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바꿔진다. 놔둬도. 그런데 지금은 1955년생이 최초의 베이비 붐 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이 55년생이 65세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아직은 버틸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직은 버텨. 근데 10년 가봐. 그때부터는 못 버티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일을 찾을 곳이 도시에는 없어요. 도시는 청년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 청년, 나이 든 청년들은 농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만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늘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